예요. 성경을 가르쳐도 그렇고 어떤 습관을 가르쳐도 그것을 잘 따라서 착하게 잘 따라오는 것 같아. 그런데 이렇게 크면 클수록 이제 그거를 안 따라와. 말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지고 그러면 한계를 느끼는 거죠. 내가 이렇게 홈스쿨을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줄 수 있을까? 내가 못할 것 같다면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제 홈스쿨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. 특히 홈스쿨을 하면 더더욱이 한국에서는 더 외롭고 더 많은 절망감을 느껴요. 미국은 그래도 이제 주변에 혹은 뭐 동네에 홈스쿨 하는 사람들이 있죠. 그럼 만날 수 있고 의논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많이 어려우면 부모들끼리 만나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협조할 수도 있어요. 근데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안 돼요. 주변에서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. 또 하나는 돕는 사람들도 얻기가 어려워요. 저희도 처음에 홈스쿨을 하면서 홈스쿨 모임은 이제 분당에서 시작을 했죠.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 분당 모임, 뭐 이렇게 서울 모임 이렇게 몇 개 모임이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거기 가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강의를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건 좋은데 이제 그분들이 없을 때 모임을 가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잘하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답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왜냐면 물어보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아이보다는 몇 살 위여야 되잖아요. 한 세너 살 혹은 뭐 7, 8, 10살 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키워봤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 우리 애 또래 아니면 뭐 한두 살 많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물어봐도 우리 애도 아직 그 나이가 안 됐으니 몰라요. 우리 애도 아직 초등학생이에요. 청소년이 되어보지 않았으니 청소년이 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책도 봤고 들어도 봤지만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거기 모인 사람.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. 가봐야 한다. 물어볼 것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아 한다. 뭐 이런 생각 이거밖에 없죠. 다 이제 처음 가는 길입니다.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나마 좀 큰 아이들이 몇 명은 있었어요. 근데 거기는 뭐 미국에서 홈스쿨을 잠깐 경험하고 왔다던가 어릴 때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 와서 이제 홈스쿨을 한다던가 환경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걔들은 초등학교는 홈스쿨을 안 했어. 한국에 청소년 때쯤 와가지고 그때부터 홈스쿨을 했어요. 그러니 이제 서로 상황이 달라. 그거는 이제 그분들도 대화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. 우리는 어릴 때는 뭐 학교 다녔습니다. 근데 우리는 홈스쿨 하고 있어요.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어렵죠.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에요. 이미 오늘은 못 나오셨지만 우리 모임 새로 오신 분도 홈스쿨에 대해서 거부감이 가족들에게 있잖아요. 2세대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그 거부감을 위에서 다 제거를 해줬으니까. 예전에 구리에서 사신 분도 교인들도 왜 학교를 안 보내냐. 그건 조금 이상한 것 같다. 이단 아니냐. 그걸 담임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담임 목사니까. 왜냐? 그 이유가 있어요. 이단들이 학교를 잘 안 보내.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지잖아요. 그러면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. 왜냐면 학교 가면 다른 아이들 만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잖아요. 그잖아요. 자기들이 주입하는 자기들의 것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다른 아이를 만나보면
다른 얘기를 해버려. 그래서 못 만나게 하는. 그래서 홈스쿨을 하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이 이단에 있어 왔어요, 우리나라에. 홈스쿨이기보다는 강제 주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주변을 다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어서,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, 제 짐작에는. 학교를 안 보내니까. 그런데 좀 다른 거는 자기 교회 교인이잖아요. 다른 교회 다니다가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학교를 안 보낸다. 혹시 그럼 이단 교회 아닐까? 이럴 수 있는데 자기 교회 성도잖아요. 근데 그건 또 이해가 안 돼. 본인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. 그런데 대놓고 이단 아니냐 그러면, 그래서 결국 그 교회를 다닐 수 없으니까 이제 나오게 됐죠. 내 인식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안 좋아요. 왜냐면 뉴스에 뜨는 거는 홈스쿨 하면 뭐 아이 방치했다, 굶겼다, 뭐 학대를 했다, 뭐 이런 얘기들이 방송에 나오니까 좋은 사례는 안 나오죠. 어쩌다가 간혹 나와요. 홈스쿨도 이제 아이가 너무 막 7, 8명이다 이럴 때 이제 특이한 가정이다 해서 나오지, 일반적인 가정은 아예 소개를 해주지 않아. 그러니 사람들의 인식에는 홈스쿨 하면 위험해, 이상한 사람들이야, 자녀를 함부로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,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. 그래서 계속 이 절망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. 해도 안 돼, 도와줄 사람도 없어. 어디 가서 특별히 좋은 기관들, 그래서 갖춰진 게 없어요. 학교는 학교대로 쓸 수가 없고요. 국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. 가면 교육도 할 수 있고요, 과학 실험도 할 수 있고요, 다 갖춰진 것들이 많아요. 근데 학교를 안 다니면 못 가요. 어느 학교 어느 반에 소속됐고 어느 담임 목사님, 담임 선생님인지 그것까지 코드가 들어가야만, 그 학교 코드가 들어가야만 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학교 입력을 하다가 아무 학교나 입력하잖아요. 우리는 뭐 학교 안 다니니까. 근데 학교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코드를 몰라. 선생님만 아는 거야, 그 학교에서.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탐방을 다니다가 좋은 시설들을 찾았어요. 서울시에서도 만들어 놓고, 뭐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고, 학생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거기서 체험학습도 하고 좋은 시설이 많이 있는데, 들어가려고 그러면 학교 코드를 입력을 해야 돼. 아니면 아예 거부를 해. 갈 수가 없어. 전화를 해도 갈 수가 없어요. 어느 학교인가요? 코드가 어떻게 돼요? 몰라. 그러면 안 됩니다. 학교에 문의하고 오세요. 그럼 어느 학교